네, 안녕하세요. 저는 웰스 해커스의 수인쌤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매년 새해 하는 다짐이 있죠. 저도 올해 이게 목표인데 다이어트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식단이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 꾸준함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식단 조절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우리가 많이 먹는다고 하면 우리 근육 대지라고 하죠. 살은 안 빠지고 점점점 몸이 불어나는데 보통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90% 이상이 차지한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투자적인 지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실행력이 있을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 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내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죠. 정해진 월급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저축을 하는데요. 재테크의 기본 소비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저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최대한 막고 저축의 사이즈를 늘리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확정적으로 수익 10% 만들어주겠다 하면 혹시 믿으시겠어요? 저희가 주식으로 투자로 확정적으로 수익이 10% 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2잔 정도 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다. 내가 큰맘 먹고 하루에 한 잔으로 줄이겠다 라고 할 경우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다 라고 할 경우에 5일만 해도 25,000원이죠. 그게 사주면 10만 원입니다. 우리가 투자 수익률로 10%를 확정적으로 낼 수는 없지만 소비, 지출을 줄이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내 저축의 사이즈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짠돌이 어록이라고 해요. 돈이라는 거는 원래 안 쓰는 거다. 그리고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먹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소비 통제를 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실행하기 좀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소비 통제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신용카드예요. 하상욱 시인 중에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신용카드에 관한 시가 있어요.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저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데 보통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보면 신용카드에서 주는 혜택 때문에 쓴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50만 원만 지출을 해야 될 거 70만 원까지 쓰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혜택 때문에 뭐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신용카드는 최대한 쓰지 말아라 라는 주의입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신용카드는 한 달짜리 대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중에 들어오지 않는 돈들을 미리 땡겨서 쓰는 한 달짜리 대출, 빚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신용카드에 한도가 있죠.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내 돈인 것처럼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큰 지출, 목적이 있는 지출을 써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지출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고요. 신용카드는 절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의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저축하는 습관, 수입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해야지 올바른 소비 습관, 소비 패턴이 잡히게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요.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을 먼저 합니다. 지출을 먼저 하고 나머지 돈으로 저축하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하는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 잔소리처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대부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재무 상담을 해주거나 자산 관리를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줄 때 그거는 자산 관리, 재무 관리는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자산 관리, 재무 관리
관리는 가장 쉽게 세어가는 돈을 찾아서 그 세어가는 돈을 막고 저축으로 돌릴 수 있고 저축의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에 내 돈이 새어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습관화를 길러서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쉽지만 가장 행하기 어려운 거, 지출 패턴을 잘 알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쓰시면 되세요.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쓰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플 연동해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계부를 쓸 때 그 어플로 연동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거 말고 직접 손으로 쓰거나 직접 숫자를 손으로 입력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경각심이 더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가계부를 쓸 때 그냥 소비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항목을 좀 나눠서 쓰시는 게 좋으세요. A라는 비용, B 비용, C 비용 이렇게 나눌 건데요. A 비용은요, 우리가 꼭 써야 되는,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항목입니다. B 비용은 쓰지 않아도 되는, 아끼려면 아낄 수 있는 돈이라고 B 비용으로 표시하면 되시고요. C 비용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이에요. 이거는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쓰지 않았을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요. 과장님, 부장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래서 가면서 엽떡이랑 허니콤보를 시켜서 스트레스를 풀 겸 막 먹거나, 아니면 그 전날 회식을 너무 늦게까지 해서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그냥 오늘은 지하철 말고 택시 타고 가야겠다, 이렇게 쓸데없이 쓰는 돈들이 있죠. 이 비용을 C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를 쓰실 때 A 비용, B 비용, C 비용 항목을 나누시고 A 비용은 얼마, B 비용은 얼마, C 비용은 얼마 해서 C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꾸준히 체크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쓰지 않아도 되는 돈들을 사용하는 게 점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새어가는 돈이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속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홧김에 이걸 쓰려다가도 그래, 이거는 C비용이다 라고 소비를 조금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C비용을 줄여가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습관화가 어렵지만 나중에 꾸준히 하고 C비용을 줄여가면서 저축의 사이즈가 점점점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출하는 것보다 저축하는 게 더 재미있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러죠.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요. 결국에 내 통장은 통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테크 기본적인 기본 소비 통제를 하면서 이런 일은 이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월급, 내 수입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 방법인데요. 4개의 통장이에요. 이거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관련된 정보는 엄청 많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정보가 옳고 그른지는 좀 판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재테크를 이제 시작하는, 정말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4개의 통장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4개의 통장은 말 그대로 통장을 4개를 만들라 이런 건 아니고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4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통장의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급여 통장은 내가 월급, 소득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갈 수 있도록 급여 통장을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비 통장이에요. 소비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매달 사용하는 생활비 같은 거 있잖아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100만 원 정해놓고, 신용카드 안 되고요. 체크카드로 만드셔가지고 매달 사용을 하고, 이번 달은 좀 지출을 적게 했어. 그럼 돈이 남게 되죠. 그럼 예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남은 돈들을 다시 저축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 통장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될 수는 없겠죠. 증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펀드, 그 안에 뭐 연금,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통장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들도 있고, 정말 노후나 미래 목적 자금을 대비해서 중기나 장기적으로 투자 통장을 만드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금 통장입니다. 예비 통장이라고 비상금 통장이라고 하는데, 비상금 통장 꼭 있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필수적으로 꼭 비상금 통장은 만드셔야 됩니다. 비상금 통장이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큰 목돈이 나갈 수도
수도 있고 큰 지출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모아놓은 투자 통장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월급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금액을 비상금 통장으로 넣어주시면 내가 장기적으로 모아두는 투자 통장을 건들지 않고도 급하게 미래 목적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꼭 항상 마음속에 사직서 하나씩 넣고 다니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이직을 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분명 공백이 있을 거예요. 짧게는 3개월 이내, 길게는 6개월 정도.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생활비를 모아둔 돈을 쓰지 않고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금 통장은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